오늘도 K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중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경기민감주, 방어주, 우량주, 잡주 가릴 것 없이 또 신나게 매타작을 당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간밤에 미국도 나스닥이 이틀 연속 급락하고 미국 국채금리 또 점프하고 달러 강세 나오면서 이거 환율 상승 타고 우리 시장까지 악영향을 줄 거를 어느 정도 각오는 했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장중에 흉흉한 소문이 또 하나 돌았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중국 여행주의보를 발표하면서 또 마침 밖에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누가 듣고 있는 것처럼 이 여행주의보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선 이거는 현지 법령에 따르자는 취지고 그 배경은 COVID-19 여기 관련된 제한이라고 하면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 특히 부모와 자녀가 분리될 위험을 포함해가지고 홍콩은 물론이고 중국의 길림성하고 상하이로 여행은 더욱 억제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 국무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4월 11일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바로 오늘 화요일부로 미국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긴급 업무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미국 정부 직원하고 모든 가족을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중국에서 또 다른 전염병 터진 거 아니냐. 이거 코로나 초창기랑 비슷한 상황 아니겠냐. 하긴 그러고 보니까 중국에서 이미 코로나 터진 지 한 2년 넘게 지났는데 변이도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이번에 갑자기 막 락다운 그러니까 막 전면 봉쇄령 통제령 내렸는지 이상했다. 뭔가 너무 과잉 대응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뭔가 더 새로운 강력한 변이가 터졌나 보다. 그것도 아니면 지금 중국이 코로나 핑계로 봉쇄시켜 놓고 대만 치러 가는 거 아닌가. 한창 또 여의도가 막 시끄러웠습니다. 마치 무슨 중증 우울증 환자처럼 우울해 그래. 오늘은 왜 우울하냐. 날씨가 흐려서 우울하대. 그럼 어제는 왜 우울했냐. 어제 TV 보는데 드라마에 슬픈 내용이 나와가지고 우울했대. 그럼 그저께는 왜 또 우울하다고 했냐. TV 보니까 쇼프로에서 다들 즐겁게 웃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서 또 우울했대. 거의 이런 거 아니에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는 시총 400조 원이 붕괴됐습니다. 진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정말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말이 진짜 이런 차트를 위해서 존재하는 표현이구나 할 정도로 현재 공포 수준입니다. 그동안 오른 게 있어야 조정도 받는 거지. 간밤에 테슬라 $1,000 핑계대는데 그래도 테슬라 지금 PER은 현재 200배입니다. 삼성전자 그래봤자 PER 12배.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열심히 파고 지식이 많고 이렇게 공부하면 누구나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다. 이런 말은 진짜 전부 무지막지한 혹세 무민의 사이비 종교 교리 같은 소리라니까요.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오늘 기준으로 51.3%. 이거 역대 최저입니다. 이러다가 50% 깨지는 거 아닌가.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연준 긴축 가능성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완전히 기계적으로 한국 주식의 비중을 막 축소하는 중이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그 삼성전자 평단이 액분하기 전에 200만 원대 초반이니까 지금 주가로 치면은 5만 원 미칩니다. 그러니까 언제 털어도 무조건 이 구간이에요. 거기다가 지난 3월 24일자로 홍라희 여사 그 지분 볼록딜로 1조 원어치 받아온 물량 그것도 겨우 한 2% 이익 보고 다 팔아치운 것 같고 만약에 그거 아직도 들고 있으면은 주당 68,400원에 받은 거니까 그대로 다 물려버린 거죠 이게 무슨 68,400원 684 부대도 지금 전멸해 버린 상황이면은 거의 전방은 뚫렸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정말 외국인들은 지수 추종 같은 그런 아주 개 패시브 그 정도 그런 포지션의 물량 빼고는 다 빼려고 지금 그런 생각인가. 그러면서도 왜 오늘 당장이라도 삼성전자 목표가 외국계 증권사들 10만 7천 원, 11만 5천 원 불렀던 거 왜 오늘 이거 내리지 않고 그냥 다 잠잠하게 지켜만 보고 있나. 거기 골드만삭스, CLSA 이런 데가 고객들도 글로벌 큰 손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야 삼성전자 뭐냐 니네 지금 목표가하고 거의 2배 차이 난다고 막 따지면 뭐라고 응대를 할지 너무나 궁금할 따름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10만전자 추진위원회 10추위 제가 간사 정도 맡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을 보면은 뭐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가전, 스마트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IT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만 꼽아가지고 한 몸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미국으로 치면은 마이크론, 인텔, 제네럴 일렉트릭, 애플을 모두 합친 게 한 회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이 중에서 삼성전자 이제 차세대 먹거리라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파운드리만 봐도 이게 기본적으로 반도체 위탁 생산이잖아요. 근데 이걸 애플이나 퀄컴 내지는 ASML 같은 그런 외국 IT 기업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는 분명히 경쟁사인데 여기서 파운드리도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주문을 주기에는 조금 꺼림직하죠.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은 TSMC 같은 데랑 공급 계약을 맺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걸 삼성전자가 수주하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사랑 이득을 공유하거나 심지어 이득을 빼앗기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관계만 봐도 그런데 지금 아이폰에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다 합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부품이 거의 30%대거든요.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굳이 반도체 위탁 생산까지 삼성전자에 맡겨가지고 경쟁사, 경쟁국에 대한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일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런하 반갑습니다. 4월 증시 시작하기 전부터 다들 3월보다는 4월이 더 나을 거라고 막 상상 임신들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가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다 알게 되고, 그저 그냥 논리라고는 무조건적인 낙관론, 그냥 낙원상가에서 기타줄로 줄넘기 하는 그런 소리만 그 정말 해대는 그런 정말 수수료 사냥꾼 내지는 장사치들. 이거 제가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증시 통계상 4월장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데 그거는 과거의 통계고, 올해처럼 5월 FMC에서 무지막지한 긴축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엔 얘기가 다르다. 4월 증시도 뭐 초반부터 거의 문영왕릉만한 지금 과속방지턱들이 연속으로 막 지금 대기하고 있다. 3월 말부터 이거 제가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이제 보면은 다 핑계인 것 같은 게, 뭐 연초부터 유가 오를 때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고 막 경계하다가 최근에 또 유가가 꺾이니까 이제는 또 경기 둔화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또 우려감이 커진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대로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장이 꺾이지는 않는다. 반드시 구조대는 온다. 그리고 아무리 하락장인 날도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나왔던 테마, 그 중에서 그날 매일매일 떨줍 올팔 찬스는 분명히 있다. 오늘만 해도 가장 핵심 정부 일정이 한국과 이스라엘 간 로봇 기술 전략적 협력 발표한다고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는데, 오늘 휴림 로봇만 봐도 떨줍 올팔 성공했으면 하루 만에 한 5% 수익 냈잖아요. 물론 이제 종목도 잘 골라야죠.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최소한 매출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거는 좀 잘 보고 골라야지. 로봇 관련주도 뭐 로보인지 이거 뭐 이태원의 여보도 아니고 하여튼 잘 골라야 된다고. 특정 회사에 대한 반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 대장주가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르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바로 심하이는 여기서 아니다. 왜 장마철에도 빨래 할 찬스가 오잖아요. 한 번씩 햇빛 쨍하고 나듯이 그런 날은 앞으로도 몇 번 더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센티먼트를 좌우할 모멘텀을 몇 개 보자면, 일단 가장 가까운 시일 내로는 당장 빅테크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눈높이를 충족시켜주고, 혹은 최근에 많이 이제 주가는 떨어졌지만 실적을 보니까 갑자기 주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지금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이 좋다. 이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일 정도 남은 5월 FMC에서 이게 0.5%든 0.75%든 뭐 어쨌든 빅스텝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악재가 마침내 이제 시장에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증시격언처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도 4월이 피크다. 이런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옵니다. 하지만 단기적이라고 해도 탈출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정도의 기간이 반등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또 약파리들이 나서가지고 바로 지금이다 하고 이제 약파리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봐라 이제 조정 끝났다. 박앤세일 막판에 원래 더 건질 게 많다. 진짜 좋은 물건은 그때 풀어놓는 거다. 뭐 이러면서 또 막 펌프질 들어갈 텐데, 중간에 잠깐 햇빛 났다고 장마가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절대로 유동성 썰물이 갑자기 밀물로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어떤 증시의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반등이 아닐 겁니다. 우리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에 코스피도 이제 연말에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야, 이제 드디어 강세장 진입했다. 지금 2000포인트 돌파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마바라들 열심히 막 입 털고 다닐 때. 그러다가 갑자기 몇 달 안 지나가지고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코스피가 올해처럼 연초에 막 꼬라 박으면서 200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까지 순식간에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번에랑 진짜 또 비슷한 게, 그러다가 이제 3월 들어가지고 낙폭과대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보고 또, 야, 이제 드디어 연준 양적 완화가 등판을 하는구나. 뭐 워싱턴에서 이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구제금융을 이제 막 천문학적인 규모로 공급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사실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했는데, 그걸 다 또 올라타가지고 코스피가 결국 1600포인트까지 떨어진 게 다시 V자 반등하면서 1800을 넘어가지고 회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 달 만에 다시 이 개미탑이 붕괴되면서 코스피가 10월 달에는 920포인트까지 완전히 이제 낙상을 하고 척추가 일자로 펴져 버렸습니다. 1년 만에 2000에서 920이 됐어요, 코스피가. 바로 그 시절 코스피가 이제 2000포인트 잠깐 돌파했다가 연초에 1600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1800까지 반등을 하던 바로 그 해 2008년 5월 달에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봤더니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풀린 대규모 유동성, 과잉 우려했던 물가의 안정세 전환, 매크로 변수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상향세를 유지하는 기업 실적 등에 기초해서 주식시장이 장기 강세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또 다른 증권사 당시 하반기 투자 전략을 보니까 세계 주식시장의 안도 랠리, 희석되지 않은 한국 주식시장의 위험 대비 저평가 매력, 하반기에 보다 강화될 기업 이익 모멘텀은 한국의 주식자산 선호 패러다임과 함께 하반기 주식시장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코스피 2008년 하반기 목표치는 2300포인트로 제시한다. 결과는 어땠냐? 2008년 그 해 연말 코스피 마감지수 1100포인트. 아니 뭐 한 20% 정도 틀릴 수는 있는데, 아니 헛발질도 어지간히 해야지. 이거는 뭐 축구하다가 공 차려고 하는데 옆에 수비수 발 같은데 좀 건드릴 수는 있지만 축구와 발바닥으로 그냥 뺨을 때려버리니까 이건 뭐 태권도 아니고 막 이크에크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문구가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요.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서프라임 위기 금융위기가 오는 그 과정에서도 기술적 반등을 보고 이렇게 강세장 복귀라고 썼다고요. 그 피해 고스란히 누가 받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증권사들 절대 사과 안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증권사 리서치에 시황 분석 애널리스트를 했지만 저는 이때는 아니었고요. 저는 201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뜨는 뉴스 속보, 실시간 뉴스 따위를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미리 보고 대응 전략을 미리 여유 있게 그리고 치밀한 전략을 짜가지고 다음날 아침 금융시장에 나섭니다. 그들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정보 민주화. 그래서 그들과 매일 아침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만나는, 이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 무료. 내일은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입니다. 4월 13일. 먼저 정부 일정.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정권 바뀌면 좀 없어져야죠.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 정부 대책 회의에 국세청장까지 나올 수 있는데 경찰청장이 정복 입고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그 분위기가 그게. 그리고 내일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입니다. 이제 이거 정부 공식 일정인데 보통 건설 현장 같은 데 사고가 해빙기, 그러니까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 우려가 높대요. 그래서 그때 어떤 그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3대 안전조치, 이거는 끼임 위험, 추락 위험, 개인 보호구 착용, 이겁니다. 근데 지난 그 HDC 현산 그 건설 현장 사고에서 봤지만 이제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나면은 아예 기업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게 다 이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 재해를 막자는 취지니까 과하다면 어쩌다 이런 그 논의의 대상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럴수록 기업들은 3D 프린팅, AI 설계, 인공지능 로봇 등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더 귀하신 몸이 되겠죠.
내일 정부에서는 해킹 메일 모의 훈련 플랫폼을 오픈합니다.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온라인 교육과정 확대도 역시 정부에서 내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거 사이버 보안, 그쵸? 내일 수요일 동제주와 완도 사이 HVDC 착공식이 있습니다. 이 HVDC는 초고압 직류 송전. 보도자료의 제목은 제주와 내륙을 잇는 첨단 전력망 구축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금융감독원 다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은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주들 있습니다. 내일 통상교섭본부장은 스마트팜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충남 태안.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현장 방문 행사가 바로 그건데요.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해외에다가 한국의 스마트팜이 이렇다. 탄소 중립에 일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도 높인다. 이거 얼마나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은 그 뉴스거리입니까? 이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 오래 머물렀던 만큼 스마트팜도 선두주자가 된다. 해외에서도 보란 듯이 내일 기재부는 5G 네트워크 혁신기업 방문 행사가 있습니다. 5G 장비 진짜 애증의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내일 수요일 과기부는 2022년 캔 위성 체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합니다. 이것도 이제 뉴스에 타기 좋죠. 이제 청년들한테 너희들의 세상은 이제 뭐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육상 운송 수단이 아니라 위성이 이제 어떤 마이카처럼 마이 위성 시대가 온다고 막. 이제 위성은 과거에 뭐 거의 중계탑 세우는 수준으로 안테나 뭐 집집마다 세우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는 전망입니다. 내일 환경부는 최신 자동차 환경 정책 및 기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최신 자동차 환경 정책 기술 동향이라고 하면 이제 배터리 재활용하고 무선 충전 쪽, 이쪽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기후 변화로 살펴본 6대 과일 미래지도. 요즘 한반도에서도 열대 과일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날씨가 좀 변덕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생산이 안정적으로 그 환경이 되려면 역시 스마트팜 그 설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가죠. 자, 그리고 내일 정부의 특별 여행주의보 종료일입니다. 외교부에서 이제 국가별로 좀 나눠가지고 여행경보 체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가도 좋다고 하는 쪽은 바로 이제 항공기부터 노선 다시 뚫리는 거죠. 내일 수요일 경제 일정은 우리 3월 고용 동향 그리고 실업률 공개되는데 지금 정권 말기라서 막 서로 내 탓 공방하느라고 시끄러운데 어쨌든 지난 코로나 이후로 고용 굉장히 안 좋았고 그 전이라고 해서 좋았던 건 없었고 일자리 예산 다 하늘로 날아갔고 자, 내일 3월 중 금융시장 동향도 나오는데 최근에 환율 상승 그리고 국고채 단기채 위주로 금리 급등 등등 여러 가지 한국 증시의 어떤 그 체질 자체가 많이 허약해졌다는 거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대응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중국의 3월 무역 수지. 여기서는 이제 중국처럼 이제 세계의 공장 역할, 세계의 OEM, ODM을 도맡아 하는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무역 수지도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또 중국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일본의 2월 핵심 기계류 수주가 내일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밤 이제 CPI에 이어서 내일 미국에서는 3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일단 오늘 밤에 CPI에서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편치는 않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올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내후년 바이든 재선 혹은 해리스 부통령의 그 당선 영향력에도 엄청나게 큰 변수입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 영국에서도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두 개 다 3월분 나오고 유로존에서는 2월 산업 생산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뭐 캐나다까지 알아야 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캐나다는 미국의 어떤 형제 국가 중에서도 뭐랄까 좀 동생인데 등치는 더 크고 좀 순하면서도 감정 기복은 없고 점잖은 그런 동생 같은 존재예요. 여기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미국처럼 한 4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뭔가 선제적 조치로 연준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당장 5월 초에 0.5%포인트, 심지어 0.7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캐나다도 이제 추가 금리 인상 내지는 긴축 가속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면 이게 약간 5월 FOMC의 예고편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일부터 4월 24일까지 뉴욕 오토쇼가 열립니다. 현대차가 3년 5개월 만에
팰리세이드를 이제 부분 변경한 더 뉴 팰리세이드를 최초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놈의 자동차 앞에 그릴 바꾸고 깜빡이 색깔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고 좀 더 뉴 어쩌고 붙여가지고 막 페이스리프트 한 거, 솔직히 부속도 그냥 바꿨으니까 뭐 가격도 오를 요인도 아닌데 막 괜히 그 돈 더 비싸게 받으려고 그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 산업계의 이벤트들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15일까지 열리고, 그 다음에 국제인공지능대전이 역시 15일까지 열리는데 내일 요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도 역시 15일까지, 그리고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요것도 이제 이틀 일정인데 공공 조달 관련해서 참가사들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들과의 어떤 언택트 상담 관련 그런 기술이 또 소개가 되는데 요거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내일의 증시 일정은요, 고용부가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36개의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건설 현장이 사고도 제일 많이 나고요. 또 건설 회사 측의 어떤 관리자 측의 입장을 또 들어보면 안전장구를 무조건 하라고 해도 이제 일하다 보면 덥고 힘들고 땀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인부 형님들이 이거 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풀어놓고 이러다 만약에 사고 나면 이제 회사가 다 책임지게 되는, 특히 이제 요즘은 사망사고는 무조건 대표자 구속이니까 이런 감독 결과 발표도 증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자, 내일 현지 시간으로 4월 13일 수요일 JP모간 체이스, 델타항공, 블랙록 자산운용, 베드베스앤비욘드 이런 미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힘들고 덥고 짜증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절대 이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올팔의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